이게 이제 실제론적 태도가 이제 물씬 나는. 그렇죠. 가장 많이 나는 거죠. 나는 이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슈페만의 입장이 그 실제 선의 조건은 그 실제를 치우침 없이 다루는 것이다라든가 단지 이타적인 거의 선은 아니다, 부족하다 하는 거. 그리고 완전히 그 칸트에 동의하는 두 가지 기준을 선의 두 가지 기준을 세워서 난 아주 공감이 가는데요. 첫 번째가 보편화 가능성이에요. 근데 단지 소극적으로만 작동한다. 예. 보편화 가능한 것이라는 선의 기준은 단지 소극적으로만 작동하고 그 본질은 원초적 형태의 이기주의만을 걸러낸 네. 마치 저 롤스의 그 제1원칙처럼 원초적 형태의 이기주의를 걸러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다소 내용이 있는 선이 되는데 인간 존엄성을 실현한다는 그 기준이죠. 거기에는 이제 이분이 예로 들은 것이 자기 존중 플러스 타자 존중이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까지도 배려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슈페만은 나름 확실한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 같고 칸트의 그 기준도 사실은 보편화 가능성하고 인간 존엄성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다만 인간 존엄성 했을 때 인간이라는 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런 그런 정도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랑과 용서까지 얘기하니까 나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선에 대한 규정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른 말씀 또 하시죠. 또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오해를 이제 하면서 선이란 정의가 가능하지 않은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는 것은 자연주의적 오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어떤 의미에서는 무오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것에 서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무오 이후에 많은 그 절대주의자들이 또는 슈페만과 같은 실제론자들이 무오의 자원주의 오류에 관한 견해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무오의 규범적 결론. 그러니까 무오가 둘을 나누어서 무엇이 그 자체로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물음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윤리학의 출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앞에 문제, 선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두 번째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면서 무오가 공리주의자라는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오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이 슈페만식의 논의의 전개와 무오 자신의 공리주의적 견해 사이에는 전제는 같지만 결론이 달라진다면 따져보아야 할 문제가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선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선의 정진이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물론 선을 증진하는 것이 무엇인가의 물음은 논의해 볼 수가 있지만 그 기본적인 출발점이 같고 결론이 다르다면 어느 쪽의 논증이 좀 더 치밀하고 어느 쪽의 논증에 있어서 비약이 있는지는 따져볼 가치가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시사점을 가진 게 로스입니다. 로스는 같은 얘기를 비슷하게 하면서도 무오에 대해서 야 너희 그 공리주의 잘못된 거야. 선의 증진의 일반 의무가 있지만 도덕적 평가에는 그렇게 결과로만 다 환원될 수 없는 다른 요소들이 있어. 동기나 의도도 따져봐야 되고 정서도 따져봐야 되니까 그리고 도덕은 그렇게 공리주의처럼 뭐 최대 행복의 원리나 칸트처럼 정언명령처럼 제1의 원리 같은 하나의 원리는 없어. 다양한 원리들이 있고 다양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내는 거야. 이 일종의 아리스토텔레스적 논의를 결합시킨 건데 그게 오히려 적절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슈페만은 여기서 계속 절대를 가져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 뭐 이렇게 동물까지 확대했다고 하지만 저 뒤에 가면 존재의 질서에는 객관적 가치의 차이가 있다. 사람도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게 계급주의로는 안 넘어가요. 가치감이 좀 더 뛰어난 사람은 더 많이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교육 잘 받은 사람, 잘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이제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는 따져서 물어보고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무오의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따져서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오를 계속 언급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선 그 자체가 있다라고 했던 무오의 주장이 무오 스스로가 나중에 부정하거든요.
그거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책에도 인용되고 있는 그 오물 우주하고 아름다운 우주. 아무런 그것을 느끼는 유정적 존재나 아니면 의식적 존재가 없어도 아름다운 우주가 오물 우주보다 더 좋은 것 아니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자기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선 그 자체가 있고 그게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를 무엇 스스로가 나중에 부정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논의는 성립할 수 없는 것 같아. 무엇이 아름답다 좋다는 누구에게 좋은 것이지 그런 사고 실험 자체가 누군가 어떤 것을 느끼고 상상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비판하에 아 그거 맞는 것 같아.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 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어가 스스로 실수라고 인정한 것을 그대로 갖다가 얘기하면서 이거 봐. 무어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리주의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요걸 인정하면 아니야.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최소한 학문의 영역에서 얘기한다면 논증과 입증의 책임은 무어의 견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슈페만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건 선생님하고 저하고도 궁극적 차이인 게 goodness in itself가 있다면 그래서 어떤 유정적 존재나 의식적 존재가 그 선을 감지하거나 아니면 선을 뭐로 영향을 받거나 그런 존재가 또는 가치 평가하는 존재가 없어도 선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과 그런 건 없다. 굿이란 결국 어떤 존재에게 선이다. 쿠퍼 엑스다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노존을 지지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증명의 부담은 선생님에게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선생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머독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이제 머독이 그 선의 굴림 시작부터 무어 얘기를 하면서 나는 기본적으로는 무어가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지만 나는 무어 손 들어주고 싶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71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쓰기는 것 발표는 실제 60년대 중반에 하는 발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무어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그렇죠. 그러니까 무어 얘기가 오히려 이제 비판이 막 극성하던 시절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는 좀 부상하면서 무어 얘기를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죠. 이제 자연주의 오류를 막 이용해 먹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머독은 사실은 그 전이거든요. 60년대, 알고 있으면서도 60년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난 머독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머독 아니 그 무어의 손을 무어가 그렇게 욕을 먹지만 그래도 무어가 잘못한 게 있다. 선을 프로퍼티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거기에 대해서 뭐 저는 사실 뭐 잘 모르고 뭐 윤리학 원리 뭐 이상 뭐 잘 모르고 한편으로는 조금 좀 답답한 사람이고 저한테는 뭐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번잡하게 얘기를 하나 입장에 좀 가까워서 참고로 이제 그 번역을 참 잘하셨어요. 그 김상득 선생님. 그만하면 저는 그럼요. 저도 매우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읽는데 큰 문제가 없고. 근데 어쨌든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께 결국에는 그 논증의 부담 말씀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논증만 다 논증은 아니다. 다른 형태의 논증도 있을 수 있다. 적어도 도덕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플라톤 머독 계열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사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것의 실체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더 좋은지 B가 더 좋은지는 우리가 몰라도 무언가가 더 좋다라는 건 있지 않냐. 우리가 그거 부정하고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냐. 가치라는 것이 꼭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프로젝트에서 생겨나는 거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있지 않냐. 그렇다면은 그 가치가 만약에 우리의 프로젝션을 벗어난 그런 가치도 존재한다면 그거를 우리 만약에 다 모은다면 그거를 추상화하면 결국 그게 굿이 셀프다. 뭐 이런 식의 논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쨌든 충분히 A가 좋냐 B가 좋냐는 얘기 못할지 몰라도 아무튼 좋다라는 거는 부정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아마 그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것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가치가 있고 없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존재가 자기 자신의 실존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건 내재적으로 가치 있다고 말해야 될 거예요. 이건
칸트의 표현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 프로젝션이죠. 그리고 뭐 칸트는 오직 이성적 존재자만이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목적 자체다라고 명확한 언급이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넓게 보면 그 자신의 그 이해관계 또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범위를 넓히자 이런 논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어쨌든 그게 가치의 한 가지 부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가치를 갖는다. 이걸 뭐 영어로 얘기하면 아마 intrinsic value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존재들의 가치를 부여해서 가지게 되면 extrinsic value가 될 거예요. 그런 거는 예컨대 어떤 이성적 존재자에게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이 되거나 유용하거나 도구적으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실질론적 태도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그게 아무런 뭐 나에게 유용함이 없더라도 그 자체의 가치를 느낄 수도 있겠고 어떤 역사적 기념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마 inherent value, 본래적 가치, 비도구적 가치라고 말할 거고 그런 어떤 본래적이고 비내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 그런 것들을 그 본래적인 가치를 또는 목적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일종의 도구적 가치, 수단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 부류는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가 자기 자신의 실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전제하에 그 존재에게 본래적으로 좋은 것이냐, 그 존재에게 도구적으로 좋은 것이냐의 범주 안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떠나서 어떤 존재가 자신의 실존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지도 않고 그 존재에게 본래적으로나 또는 도구적으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 그게 굿니스 이니셀프거든요. 그게 과연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규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점은 동의하는 측면인데 네. 없다고 확증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다고도 과연 말할 수 있느냐? 이 점이 저는 이제 결국엔 그게 논리적으로 규류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규류법을 예. 결국에는 이제 실존론자들이 취하는 방법은 규류법일 수밖에 없고, 예. 야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 저는 뭐 없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지만 도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실존론적인 지금 여러 접근이 있지만 네네. 실제론이 기댈 수 있는 건 좀 도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예. 이거를 과학적이나 그렇습니다. 혹은 예. 뭐 어떤 아주 깔끔한 어떤 애널리컬 그 100% 동의해요. 프로프로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영역을 넘어서는 영역,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굿니스 이니셀프가 됐건 아니면은 그렇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가치 존재를 얘기하건 그건 도덕의 영역이니까 실제로는 결국 거기에 근거한다는 얘기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그러니까 합니다. 이런 거죠. 선생님 말씀대로 그럼 그 이니셀프가 만약에 없다면 어쩔 거야? 또 없으면 이상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없으면 큰일 나는 건 맞잖아. 아니 이제 그 점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앞에까지는 제가 동의하는데 그 점을 동의하지 못하는데 저는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에는 비트겐슈타인의 윤리학 강의에서의 결론이라고 봐요. 나는 절대로 절대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매우 훌륭하고 아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한다. 그게 윤리학 강의에서의 결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한 건 아니에요. 없다. 그렇다고 그것을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도 선생님하고 제가 좀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저하고도 잠깐 엇갈리는 부분인데 네. 그 얘기 자체는 농구 말미에도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때의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죠. 나는 이제 그때의 말이라는 거는 현상계를 설명하는 언어, 과학적 지식, 그런 식으로 위트겐슈타인을 이해했다라고 나는 보는 것이고.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을 언어로 담을 수 없다는 것이 또한 위트겐슈타인의 설명이니까. 근데 이제 그 언어를 이제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위트겐슈타인은 뭘 남겨놓냐면 이제 상징, 은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는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진리로 말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진리치를 T나 F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선생님하고 나하고 늘 위트겐슈타인 해석에서 엇갈리는 지점인데 사실 후기로 가면서 말의 의미를 언어 놀이로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윤리는 상대성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리는 그때 의미의 선이나 윤리는 윤리학 강에서 얘기한 선이나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선의 영역,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덕의 영역이거든요. 그건 절대로 상대성을 벗어날 수 없어요. 후기 위트겐슈타인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건 또 저랑 또 다르네요. 아니 근데
그 위에 전제가 있는 거는 그렇게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뭐 선생님의 표현을 보면 상징과 은유 외에는 다가갈 길이 없는 절대적 선의 영역을 부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도 받아들이는 난 부정할 근거도 없어요. 그렇다고 긍정할 근거도 없다면 굳이 그걸 논의로 끌어들여야 될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인간의 본성에 그런 게 있다라고 말하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말하고 인간의 싶어하고. 본성에 그게 있다는 것은 증명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건 거죠. 비트겐슈타인은 그러니까 그 얘기 다 이런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생각할 때 예, 이건 뭐또 재석이 들어가네요. 네네. 제가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선생님 없습니다. 네. 말씀과 선생님 예, 말씀은 예. 왜 이게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예. 일단은 그 견해 차이가 있음은 확인이 됐고 이제 제 입장에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비트겐슈타인이 기본적으로 반담론주의자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 아무런 회의가 없어요. 네. 이 사람은 담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네, 네. 말이든 아니면 말을 벗어난 것이든 그러니까 그 왜 저기 그 철학적 탐구 서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나랑 똑같이 생각을 했던 사람은 이걸 이해할 것이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다. 그러니까 이게 담론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게 본 사람 보는 거고 못 본 사람 못 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왜 썼냐? 전기는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거죠. 구원의 세계가 있고 그게 윤리의 세계예요. 구원의 세계가 나한테는 이게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가 내내 그 문제였으니까. 그리고 구원의 세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진리의 세계가 있는 거죠. 뭐 TF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근데 전기의 경우에 근데 그 전기에 그게 문제가 됐던 거는 요 짝이 언어의 세계가 있고 구원의 세계가 있고 근데 언어는 보니까 언어가 세 개더라. 구원은 탈세계고 그러니까 그 세계는 언어로 구성돼 있더라. 예. 그럼 뭐로 매개로? 논리로. 쫙 짜보니까 야 이거 이상 뭐 있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구도 자체는 그대로예요. 후기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세계가 있고 네, 맞습니다. 언어의 세계를 다 들여다 보니까 이 논리만 이 중간이 딴 거 다 똑같은데 언어와 세계는 다 똑같은데 요 매개가 논리인 줄 알았는데 야 논리만 갖고 안 되던데? 이거는 이거 일종의 게임 같은 거죠. 이렇게 수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폼 오브 라이프가 매개되지 않고 이거 불가능하던데 그렇죠. 이렇게 된 거지. 네. 구원의 세계가 바뀐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제가 드려가는 말씀은 이 세계가 됐든 요 세계가 됐든 비트겐슈타인은 담론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인간이 아니야. 지 혼자만 잘났기 때문에. 뭐 그건 뭐 왜냐하면 논리는 어쨌든 야 너 내 말 부정할 수 있어? 논리적으로? 그럼 담론 필요 없고. 그러면 폼 오브 라이프는 이거는 게임을 하는 놈에 따라 다르니까 열린 체계이기 때문에 이걸 반박할 수 있는 놈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무런 어떤 정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네, 뭐 저하고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발견한 거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트리비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동양 문명, 특히 그 중국 문명하고 인도 문명 그쪽에 좀 더 깊은 이해가 있었으면 그렇게 비트겐슈타인의 그 발견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삶의 형식이라는 거는 우리 동양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 당연한 게 벽돌공들이 벽돌 하면 딱 알아서 갖고 오는 거고 언어라는 게 다 그런 거고 언어는 표현으로 드러난 것일 뿐인데 그거를 수학처럼 논리화한다는 거는 서양 애들이나 갖는 발상이지 우리는 그건 원래 당연한 거고 수학은 인간이 구성해낸 수학적 세계의 정합성은 나름대로 있지만 그게 실제라고 믿는 놈은 없거든. 우리들은.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그 서양 문명이 빠져왔던 그런 그 언어를 왜 우리 해리포터 보면은 그 언어에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자명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쩌고 하면은 막 그대로 그게 막 물건이 뜨고 뭐 사람이 죽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 우리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영화니까 얘기니까 하는 건데 얘네들은 마녀의 이야기라든지 뭐 온갖 얘기에 그 언어에 주술적인 힘이 들어있다고 믿는 쪽이니까 언어가 갖는 어떤 그 본질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국뽕이시다.
아니 근데 아니 나는 근데 위트겐슈타인 나름대로 관심을 아니, 가지고 이렇게 쭉 그냥 봤지만 언어를 통하지 않고 사유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 그렇죠. 의문을 제기한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예.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은 예. 아마도 예. 이제 득이망상.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고 만든다 네, 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 예. 또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동양이 요 모양 요 꼴이에요. 뭐 그런 면도 있겠죠. 뭐 수학도 안 발달하고 과학도 안 왜냐하면은 발달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자꾸 그렇게 되니까 이 달을 볼 수 있는 방법론은 생각은 안 하고 아 그렇습니다. 자꾸 예. 맨눈으로만 달 보려고 그러고 언어를 통하지 않고 사유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다면, 독창적인 거 안 나오고 예, 예. 야 맨눈으로 본 달만 달이야 너 아니면 혼나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면도 있죠. 아니면은 너 사문 난적이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응? 그것도 문제라니까요 선생님. 그래 난 그래서 이 서양 이쪽에 문명의 미래가 난 어둡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이쪽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양 거 받아들이지 않은 게 없는데 뭘? 그래서 저는 예? 저는 사실은 철학 입문해가지고 10여 년을 예. 동양 철학만 동양 철학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도 네, 예. 중국 철학 위주로 공부했는데 없다 그러잖아요 맨날 비전 없다고. 아무튼 이 죄송합니다, 8장에 아니 그 겔라센 하이트의 개념이 이 네. 책에 또 선생님. 네. 그렇죠. 마무리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네. 네. 우리가 이거는 꼭 논의하고 당연하죠. 아, 그럼요. 마무리했으면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예. 또 그리고 제일 좋아하시는 예, 예. 장애도 하고. 근데 네, 선생님 뭐 이게 종교적인